아직까지는 한빛 가구의 재무이사로 우리 가족이 서울 근교의 인천공단에서 50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지키고 있었다. 연말 갈라는 새로 지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가운데 샴페인이 넘쳐 흘렀고 200여 명의 투자자와 임원들이 블랙타이 차림으로 모여 있었다. 모두가 이게 단순한 축하 자리라고 가장하고 있었다. 그러자 내 동생 민준이 무대에 오르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어온 그 자만심 가득한 미소. 오늘 큰 소식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렸다. 부모님께서 정식으로 결정하셨어요. 집의 지분을 전부 나에게 넘기신다고요? 한빛 가구의 미래는 확고해졌습니다. 방안이 폭발했다. 박수 소리, 환호,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를 축하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손을 핸드폰에 올려놓고 다음에 올 무게를 느꼈다. 30초 후 나는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리고 50년 가족 제국이 사라졌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놀랍지 않았을 텐데. 나는 집안에서 내 위치를 똑똑히 알며 자랐다. 민준, 내 남동생은 모든 게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들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는 존재일 뿐. 어렸을 때 민준이 할아버지의 골동품 장롱을 넘어뜨렸다. 1950년대 영국에서 들여온 그 귀한 물건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 순이가 들어오더니 파편을 보고 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그 장롱 근처에서 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나는 9살이었다. 죄를 뒤집어쓰고 한 달간 외출 금지를 당했지만 민준은 이해심 많아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항상 그 패턴이었다. 16살 때 민준이 몰래 파티에 나갔다가 아버지의 새 SUV를 전신주에 들이박았다. 아버지 태식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집에 왔다. 어머니는 경찰 보고서를 보더니 말했다. 지은아, 차 빌릴 때 물어보라고 했잖아. 나는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그래도 핸드폰을 6주간 압수당했다. 대학 시절도 마찬가지. 민준은 2학년 때 경영 수업 절반을 낙제했다. 프레파티에 빠져 강의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새벽 2시에 나에게 전화해 울면서 애원했다. 동생 졸업 좀 도와줘. 그래서 나는 사흘밤을 새워 그의 리포트 쓰고 스프레드시트 고치고 사실상 그의 학위를 대신 따냈다. 민준이 졸업식 무대를 건널 때 어머니는 그를 꼭 끌어안고 내 똑똑한 아들들이라고 모두에게 자랑했다. 나는 서울대 금융학과 수석 졸업, 수마 쿰라우데로 집에 돌아와 자신을 증명할 준비를 했다. 아버지는 나를 28살에 재무이사 자리에 앉혔다. 서류상으로는 신뢰처럼 보였지만 실은 민준의 다음 실수를 청소하기 위해 가까이 두는 방법일 뿐이었다. 민준은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싫어했다. 중요한 직함을 원했다. 그래서 비전 담당 임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다. 코너 사무실, 7자리 연봉, 책임은 제로. 내가 현금 흐름 문제나 위험한 계약을 지적할 때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써온 대사로 나를 막았다. 가족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지은아. 민준이 비전이 있으니까. 너는 숫자나 맡아. 그리고 나는 8년간 숫자를 맡았다. 공급업체 과청구 잡아내고 은행 대출 재협상하고 부동산 시장 붕괴 때도 수익을 유지했다. 매 분기 기록적인 이익을 내놓았다. 그리고 매 분기 어머니는 웃으며 민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봐, 내 아이디어 덕분이야. 자기야,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 내가 일 잘하니까? 회사를 살리니까?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불을 얼마나 끄고 수억 원을 얼마나 아껴도 나는 여전히 백업 플랜, 예비품, 황금 자식이 낙하산 필요할 때 대기하는 존재였다. 그들이 나에게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줄은 몰랐다. 3년 전 모든 게 변했다. 민준이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에 두꺼운 렌더링 더미를 들고 들이닥치더니
한빛 가구의 미래를 찾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원도에 버려진 오래된 공장을 150억 원 현금으로 사려 했다. 10년 가까이 문 닫힌 거대한 시설. 그의 피치는 환상 그 자체였다. 한국 최초의 완전 지속 가능한 제로 카본 가구 공장으로 바꾸자. 그린 라인으로 시장을 휩쓸고 18개월 내 매출 2배는 하는 그날 오후 숫자를 돌렸다. 건물 지붕 새로 해야 하고 배선, 모든 게 새로. 기존 재고는 물에 젖어 쓸모없고 환경 정화만 40억 원 먹을 터. 시장 조사로는 고급 에코 가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마진은 날카롭기 짝이 없었다. 40페이지 데크를 만들어 다음 이사회에 들어가 거래를 죽이려 했다. 어머니는 처음 5장 슬라이드를 듣더니 내 바인더를 닫고 민준이 7살 때 조랑말 원할 때 지었던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또 너무 작게 생각하네. 민준이 비전이 있잖아. 이사회도 동의해. 테이블 주위 자리는 부모님의 30년 지인들로 가득했다. 내가 말 끝나기도 전에 찬성 투표를 했다. 공사는 어쨌든 시작됐다. 돈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흘러나갔다. 14개월 만에 예산 120억 원 초과, 새 그린 라인은 안 팔렸다. 은행들이 계약 위반을 외치기 시작했다. 공급업체가 신용 보류를 걸었다. 급여가 2번이나 튕겼다. 그때 부모님은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 넷뿐. 그들은 주방 아일랜드 너머로 개인 보증서를 밀었다. 또 200억 원 신용한도 내 서명이 필요했다. 회사 디폴트 시 은행이 내 집, 저축, 퇴직금, 평생 쌓은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만 재물을 제대로 아는 애잖아. 우리가 너 믿듯이 가족 믿으면 서명할 거지? 우리 모두 함께야 애 낳는 서류를 보고 카운터에 기대 부담 없이 법원을 홀짝이는 민준을 봤다. 눈을 피하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요 라고 말했다. 침묵이 5초쯤 갔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좋아, 내 동생 판단을 못 믿으면 너 없이 해볼게. 다음날 아침, 긴급 이사회 투표로 내 모든 서명 권한을 박탈하고 모든 위원회에서 뺐다. 사무실 키카드는 아직 작동했지만 회계 시스템은 읽기 전용 보고서만 남았다. 민주는 회사 전체 이메일로 자신이 일상 재무 전략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 초대가 끊겼다. 핸드폰은 업무 보이스메일만 울렸고 그마저 민준 앞으로 갔다. 공장 통과할 때 대화가 멎었다. 접수원조차 지은 씨 대신 기사님으로 불렀다. 나는 거의 10년간 살려온 회사에서 유령이 됐다. 늦은 밤이 일상이 됐다. 아직 내 메시지에 답하는 유일한 선임 회계사, 하퍼브룩스가 퇴근 후 남기 시작했다. 우리는 메인 플로어 문을 잠그고 불 대부분을 끄고 회의실에서 일했다. 내 사무실은 민준의 새 전략팀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노트북 2대, 모니터 4대, 끝없는 커피, 건물의 조용한 윙윙 소리. 우리는 뻔한 데부터 시작했다. 공급자 지불, 자본 지출, 강원 프로젝트 장부. 처음엔 모든 게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송장과 구매 주문이 딱 맞고 송금 확인이 은행 명세서와 일치했다. 감가상각 일정이 교과서처럼 완벽했다. 그게 첫 번째 적신호였다. 이렇게 돈이 새는 회사가 장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누군가 아주 열심히 꾸미는 거다. 하퍼가 원시 총계정 원장 추출을 뽑고 나는 대형 송금마다 이사회 승인 예산과 대조했다. 세 번째 주에 강원 사이트에 안간 37건 지불, 총 90억 원 목록이 나왔다. 그건 6개 유한책임 회사로 갔고 우리 중 누구도 들어본 적 없었다. 더 파했다. 4개 LLC는 어머니 쪽 사촌들 명의, 하나는 아버지 대학 동창, 또 하나는 집에서 20년 일한 가사도우미. 주소는 우체국 사서함이나 빈 땅, 은행 계좌는 강원 구매 마감주에 개설됐다. 돈 들어오고 3060일 안 쳤다가 다시 옮겼다. 작은 덩어리로 해외 법인,
신탁계좌, 소 한 장 없인 추적 불가한 곳. 이게 진짜라고 느꼈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아버지는 사무실에 현금과 중요 서류를 위한 구식 금고를 두고 매년 생일에 조합 바꾸며 자신과 어머니만 안다고 자랑했다. 내가 12살 때 다이얼 돌리는 걸 보고 있지 않았다. 목요일 새벽 2시 청소팀 가구 경비가 반대편 순찰 중 하퍼가 문 지키고 내가 금고를 열었다. 안엔 주식 증서, 한 번도 안 쓴 리볼버, 아버지 필체로 100억 2021, 2024라 쓴 검은 USB 하나, 내 노트북에 꽂았는데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야경이 들을까 봤다. 드라이브엔 감사나 은행에 안 보인 진짜 총계정 원장 미러 복사본이 있었다. 모든 가짜 송장, 쇠 회사 송금, 컨설팅비나 마케팅 선급으로 라벨된 인출이 세세히. 지난 3년간 140억 원 넘는 돈이 가족과 가까운 계좌로 조용히 옮겨졌다. 하퍼가 화면 보며 속삭였다. 자기들 회사에서 훔쳐 민준 재앙을 덮었어. 모든 걸 암호화 드라이브 2개에 복사하고 원본을 똑같이 놓고 금고 닫았다. 불 끄고 빈 접수 데스크 지나나가 주차장 별도 차 안에서야 다시 말했다. 주머니에 증거가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차례. 일요일로 미팅 잡았다. 부모님께 따로 문자로 급하고 우리 셋뿐이라고. 그들은 내가 마침내 사과하고 서명할 거라 생각했겠지. 집에 4시에 도착. 어린 시절부터 쓴 현관문 통과.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는 그들을 봤다. 어머니는 가죽 소파에 팔짱 끼고 앉아. 아버지는 벽난로 옆에 술잔 들고 점심 겨우 지난데도 나는 앉지 않았다. 커피 테이블에 평범한 마닐라 폴더 놓고 서서 말했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회사와 우리 모두를 구하려는 거예요? 지난 3년 모든 송금, 셀 회사, 가짜 송장 있어요. 140억 원이 한빛 가구에서 사적 계좌로 갔어요. 은행이나 국세청이 제대로 감사하면 회사 잃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자유도 잃어요. 폴더 열고 테이블에 장부 항목, 은행 송금, LLC 설립 서류 펼쳤다. 숫자가 스며들며 그들 얼굴을 봤다. 어머니가 먼저 낮고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 사무실을 뒤지니? 누군가 해야 했으니까요. 왜 내가 답했다. 지금 멈춰요. 이사회에 털어놓고 돈 돌려놓고 빚 솔직히 재구성해요. 오늘 행동하면 아직 길 있어요. 아버지가 잔을 세게 내려놓아 코스터가 덜컹거렸다. 집에서 우리를 협박할 작정이냐? 협박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내가 대신 고치기 전에 고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8살 때 흰 카페 위에 진흙 묻혔을 때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너는 항상 동생을 질투했어. 항상. 이제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우리가 쌓은 모든 걸 파괴할 거냐? 연방교도소 피하려는 거예요. 그녀가 차갑고 짧게 웃었다. 잘 들어, 지은아. 너는 영웅이 아니야? 배신자지. 가족은 가족을 지켜. 너는 그 의미를 이해 못했어.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얼굴 붉히고. 지금부터 너는 이 가족 일부가 아니야? 집 오지 마, 전화 마, 다음 달 갈라에 와서 속한 척 마이 끝났어. 나는 어머니를 받고 의심의 불꽃이라도 기다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 표정은 순수한 얼음. 빈 폴더 닫아 가방에 넣고 문으로 갔다. 손잡이에 손 올렸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복사본 넘겨, 지은아. 마지막 기획 돌아보지 않고 다니오. 밖으로 나와 문 닫고 포치에 오래 서서 차가운 서울 공기를 숨쉬었다. 자란 집이 갑자기 한 번도 안 들어간 건물처럼 느껴졌다. 차 타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12월이 빨리 왔다. 연말 갈라는 한빛 가구가 한 가장 큰 행사였다. 새 컨퍼런스 센터 전체되어 부산에서 스트링 콰르텟 불러 얼음 조각상 고용, 화려하게. 초대장은 주요 주주, 은행 임원, 아직 신용 중지 안 한 공급자 모두에게 갔다. 어머니는 그 밤을 승리랩처럼 느끼게 하려 했다. 나는 참석할 계획 없었다. 그러다 아파트로 초대장이 왔고
어머니 손글씨 메모, 가족은 나타난다. 진짜 의미는 알았다. 조용히 앉아. 카메라에 웃어. 모든 게 괜찮은 척 아버지 60세 생일에 입은 검은 드레스 입고 머리 묶고 보석 없이 갔다. 보안이 이름이 아직 리스트에 있어 통과시켰다. 바 근처에서 민준이 이미 사람 모은 메인홀 지나 무대 뒤 작은 VIP 라운지로 숨어들었다. 빈, 조용. 완벽. 사이드 테이블에 노트북 놓고 몇 주 전 쓴 이메일 열었다. 제목 빈칸. 받는 사람, 모든 이사회 멤버, 기관 투자자, 대출 담당자, 국세청 서울사기 수사팀. 첨부, 아버지 드라이브 백업 장부 전체, 은행 기록, 모든 쇠회사 서류. 하퍼와 내가 만든 타임라인, 돈 나간 시기와 착지점 정확히. 5분 전 주차장 핸드폰으로 대학 친구 통해 찾은 검찰에 똑같은 패키지 보냈다. 이제 한 클릭으로 원이 닫힌다. 메인홀 불이 어두워지고 MC가 민준 소개했다. 박수가 천둥처럼. 얇은 벽 너머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자신만만. 강원재앙을 이사회에 팔 때 썼던 톤 오늘은 기록 연도 축하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미래예요. 오늘 부모님께서 공식화하세요. 집의 지분 100%를 나에게 넘겨요. 한빛 가구는 한빛 손에 제자리에 더 큰 박수, 잔 부딪히고 누군가 그의 이름 외쳤다. 나는 모두 보내기 귀에 커서 올리고 생각했다. 깨진 장롱 죄 뒤집어 쓴 어린 소녀. 사고 안 낸 교통사고로 핸드폰 잃은 10대. 8년간 회사를 호흡하게 한 여자, 모두가 외면할 때 클릭했다. 3초간 아무 일 없었다. 첫 핸드폰이 울렸다. 또 하나, 10초 만에 소리가 사방. 수백 알림이 겹쳐 쇠지붕의 폭우처럼. 대화가 죽었다. 머리가 화면으로 숙여졌다. 앞쪽 누군가 마이크 넘어 헉소리 냈다. 민주는 아직 무대에서 웃고 다음 박수 기다렸다. 문틈으로 봤다. 우리 최대 외부 투자자 최준호가 받은 메일 읽으며 얼굴 하얘지더니 부모님 쪽 봤다. 말 없이 돌아 나갔다. 민준이 마침내 침묵 느꼈다. 거기 다 괜찮아요. 반쯤 웃으며 물었다. 답 없었다. 붕괴는 예상보다 빨랐다. 최준호는 그냥 나간 게 아니었다. 홀 중간에서 멈춰 부모님이 사진사에 웃는 헤드 테이블 향해 세 줄 들릴 만큼 크게 말했다. 즉시 최캐피탈은 모든 종료 권한 행사하고 미상환 대출 전부 가속합니다. 그리고 나갔다. 핸드폰 울림 계속. 두 지역 유통업체가 현장 계정 관리자에게 문자로 선적 중지 지시. 민준이 무대 내릴 때쯤 가장 빚 많은 메인은행이 국세청 제보로 자동 사기 경보받았다. 위험 부서가 대출 계약 깊이 묻힌 조항 발동. 오후 9시 17분 모든 회사 계좌 동결. 급여, 공급자 지불, 신용 한도 12분 만에 사라졌다. 케이터링 직원이 벤 로딩 중 마지막 수표 튕김 발견. 스트링 콰르텟은 세트 끝내지 않고 짐 쌌다. 보안이 부모님께 디저트 전에 자기 행사 떠나라고 했다. 18개월 후 법원 보호 신청은 형식적이었다. 강원 공장은 공공경매의 푼돈으로 갔다. 인천 본사는 압류돼 충청도 물류회사에 팔렸다. 부모님 집은 압류로 잃었다. 은행이 이혼 판결주에 가져갔다. 클로백 명령 후 남은 적은 현금을 나누고 판사가 서명한 후로 말 안 한다. 민준 이력서는 영원한 오점, 문서화된 재무 부정으로 폭발한 회사 임원. 어떤 사모펀드, 제조업체, 스타트업도 안 건드린다. 마지막 소식으론 제주에서 다른 성으로 라이드쉐어 운전 중 나는 갈라 3주 후 부산으로 갔다. 바다 보이는 원룸 임대, CPA 면허 벽에 걸고 한빛 컨설팅 열었다. 부티크 포렌식 회계사무소, 직원 딱 둘, 하퍼와 나 받는 클라이언트보다 거절하는 게 더 많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8시간 잔다. 순희, 태식, 민준에게서 집 나간 그날 이후 전화, 문자, 이메일 하나도 안 왔다. 오지도 않을 거다.
부산 임대 계약 날 번호 바꿨다. 어떤 유산, 신탁, 안전망도 안 물었고 안 물을 거다. 어떤 가족은 외부인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희생양이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무너진다. 내가 모든 걸 지탱하며 모두가 균열 없는 척할 때 내려놓아도 돼, 떠나도 돼. 너를 안 본 사람들에게 충성, 용서, 내 삶 한순간도 빚지지 마.